안녕하세요. 저번 1편을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챗GPT로 이미 뭔가 물어본 분 계세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챗GPT의 진짜 가치는 처음 가입할 때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손자한테 전화 걸어서 뭐해? 만 물어봤어요. 단순한 대화였죠. 근데 챗GPT로 초등학생 손주랑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 5가지라고 물어본 다음부터는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전화를 기다리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이번엔 뭐를 할 거야?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챗GPT의 진짜 마법입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질문들을 배우시면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실용적인 질문부터 시작할 거예요. 바로 직장 이메일 쓰기입니다. 많은 50대 직장인들이 이메일 쓰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은 딱딱한 형식이 있거든요. 상사한테 보내는 이메일은 다르고 부하 직원한테 보내는 이메일은 또 달라요. 그리고 항상 정중한 표현을 써야 합니다. 챗GPT는 이 모든 걸 대신해 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내일 회의를 이틀 뒤로 미루고 싶다고 해봅시다.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나는 마케팅팀 리더 김태희야. 내일 10시에 예정된 분기 분석 회의를 이틀 뒤인 목요일로 미루려고 해. 우리 팀이 데이터 처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우리 이사님 이름은 박민준께 보낼 정중한 이메일을 작성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조건 성실해 보이는 톤으로 부탁해. 이렇게 물어보면 챗GPT가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박민준 이사님께.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리더 김태희입니다. 저희 팀의 분기 분석 회의에 대해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데이터 처리 작업이 예상보다 진행되고 있어서 내일 10시에 예정된 회의를 이틀 뒤인 목요일로 미루어 진행하면 더욱 충실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챗GPT가 당신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메일로 변환했어요. 당신은 이걸 복사해서 조금만 수정하면 돼요. 이게 바로 하루에 5개의 이메일을 써야 하는 직장인들이 챗GPT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이메일을 쓸 때는 항상 톤을 지정해 주세요. 정중한 톤, 친근한 톤, 긴급함이 드러나는 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챗GPT가 당신의 의도에 맞는 이메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엔 가정주부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활용법입니다. 바로 요리 레시피입니다. 당신이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챗GPT가 당신의 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냉장고에 닭고기, 양파, 당근이 있다고 해봅시다. 챗GPT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요리를 못 잘하는 50대 주부야. 냉장고에 닭고기 300지, 양파 1개, 당근 1개가 있어. 2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요리 3가지를 추천해 줄래? 그리고 각 요리마다 만드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줘.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러면 챗GPT가 이렇게 답할 거예요. 1. 닭고기 덮밥 닭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양파와 당근도 깍둑 썰기해요.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닭고기를 먼저 볶다가 양파와 당근을 넣고 간장 2큰술, 설탕 1큰술을 넣고 볶으면 돼요. 밥 위에 올리면 완성이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요리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요리의 칼로리가 대략 몇 칼로리일까? 이 요리에서 빠지면 좋을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 챗GPT는 이 모든 질문에 답해 줄 거예요. 특히 당신이 혈당 관리를 해야 한다면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챗GPT가 설탕을 줄이고 건강한 버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정말 감정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손주와 대화할 주제입니다.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와 대화할 때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특히 초등학생 손주라면 당신이 관심 있는 주제와 아이의 관심사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챗GPT에게 물어봐 보세요. 나는 70살 할아버지이고 8살 손주와 매주 만나.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 10가지를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아이가 과학과 우주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챗GPT가 이렇게 답할 거예요. 1. 달나라는 어떻게 빛날까? 마이너스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한다는 것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밤에 손전등으로 동전을 비추면 동전이 빛나는 것처럼요. 2. 우주에는 외계인이 있을까? 마이너스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주제예요. 3. 별자리는 왜 따라다닐까? 마이너스 지구가 도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손주와 얘기할 때 할아버지가 내 주제를 잘 알고 있네 라고 느낄 거예요. 손주와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챗GPT에게 이 주제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읽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5가지 질문을 봤는데 어떠신가요? 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느껴지시나요? 좋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챗GPT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 5가지만 쓰다가 멈춰요. 왜냐하면 좀 더 깊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남은 5가지 질문들은 정말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50대가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챗GPT가 당신의 개인 트레이너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허리가 좀 아프다면, 나는 55살 직장인이고, 최근 1년 동안 허리 통증이 심해. 직장에서 앉아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집에서 할 수 있는 허리 스트레칭과 운동 5가지를 추천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각각 어떻게 해야 해? 챗GPT는 당신의 상황에 맞는 운동을 추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팁인데 너무 힘들지 않게라고 덧붙이면 챗GPT가 초보자 수준의 운동을 추천해 줄 거예요. 또 매일 10분씩 할 수 있는 루틴이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챗GPT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각 다른 운동을 제안해 줄 거예요. 인생 50년 이상을 살면서 나만의 취미를 만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하면 갑자기 할 게 없어지는 거죠. 챗GPT가 당신의 취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55살 은퇴한 직장인이야. 이제 시간이 많은데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싶어. 나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해. 나이 먹어도 배울 수 있고 어렵지 않은 취미 5가지를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챗GPT가 답할 거예요. 1.
그림 그리기 마이너스 연필로 스케치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유튜브에도 많은 강좌가 있어요. 손뜨개질 마이너스 스카프부터 시작해서 스웨터까지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즐기시는 취미예요. 3. 도자기 마이너스. 그리고 각 취미마다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까? 한 달에 얼마 정도 들까? 라고 물어보면 챗GPT가 모든 정보를 알려줄 거예요. 이제 당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자기계발입니다. 많은 50대가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챗GPT는 당신을 위한 완벽한 학습 계획을 세워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50살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지만 너무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나를 위해 3개월짜리 학습 계획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루에 1시간씩 할 수 있어. 그리고 독서 추천도 가능해요. 나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나를 위로해주고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책 3가지를 추천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각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줘. 챗GPT가 당신의 상황에 딱 맞는 책들을 추천해 줄 거예요. 많은 50대들이 은퇴 후 여행을 꿈꿉니다. 하지만 혼자 계획을 세우는 건 복잡하고 힘들어요. 챗GPT가 당신의 여행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부가 함께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을 가려고 해. 예산은 100만 원이고 나는 운전을 못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명소 5가지를 추천해주고 각 명소마다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도 알려줄 수 있을까? 챗GPT가 상세한 여행 일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점심 맛있는 식당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여행짐을 뭘 챙겨야 할까? 라고 물어보면 챗GPT가 모든 준비를 도와줄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방법입니다. 많은 50대가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가 미묘하다고 느낍니다. 챗GPT는 당신이 그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50살 어머니이고 20대 딸이 있어. 요즘 딸과 말이 거의 없어. 어떻게 하면 딸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까? 딸이 뭐에 관심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챗GPT가 당신을 위해 10가지 대화 주제를 제안해 줄 거예요. 그리고 각 주제마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라는 팁도 줄 거예요. 많은 50대가 내가 은퇴 후에 충분한 돈이 있을까? 라고 걱정합니다. 챗GPT가 당신의 재무 조언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53살이고 지금까지 모은 돈이 2억 원이야. 한 달 생활비는 300만 원이고 아직 10년을 더 일할 수 있어. 내가 은퇴 후 40년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까? 챗GPT는 수학을 해서 당신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거예요. 물론 챗GPT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건 참고만 하고 실제 전문가와도 상담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가장 깊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 회고와 레거시입니다. 당신이 50년 이상 살면서 배운 것, 경험한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챗GPT는 그걸 정리하고 자녀나 손주에게 남길 메시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72살 할아버지이고 내 인생을 정리해놓고 싶어. 나는 어린 시절 전쟁을 겪었고 가난 속에서 자식 4명을 키웠어. 내 인생 이야기를 자녀들을 위해 짧은 에세이로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또는
나는 55살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깨달은 점들을 정리하고 싶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5가지 교훈을 글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챗GPT가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아름다운 글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은 당신의 자녀와 손주가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실제로 제 지인들이 일주일에 가장 많이 쓰는 챗GPT 활용법입니다. 하지만 알려드릴 게 더 있어요. 다음 3편에서는 손주 편지 쓰기, 일기 쓰기 같은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작업을 챗GPT와 함께하는 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챗GPT한테 돈을 낼 리가 없잖아요. 대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3편에서는 감정까지 담아낼 수 있는 글쓰기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10가지 질문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강좌를 만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챗GPT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전부예요. 혹시 여기서 놓친 부분이 있거나 실생활에서 안 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